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 씨,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남자의 충격적인 과거도 알려졌습니다. 전에도 옛날에도 그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2010년 1월 25일경 새벽 2시경인데 예. 신림동 지금 사건 난데요. 역전 부근인데 당시에 그 조모 씨가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만 옆에 있는 사람 발을 밟았던 거예요. 어허. 그 시비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시비 중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일행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행인이라 보니까 본인이 이제 화가 나니까 싸움이 벌어졌는데 예. 당시에 소주병을 휘둘렀어요. 아, 그 전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는데 예. 아니 당연히 주점에서 싸우니까 종업원들이 말리겠습니까? 안 말리겠습니까? 말려야죠. 말리죠. 예. 종업원 2명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맥주병을 던진다든지 맥주병 던져가지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전과가 있었군요. 근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피해자 진술 입었지만은 사실상 요거는 당시에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는데 예. 이게 변호사님 아시겠지만은 일반 상해나 폭행이 아니고 특수 상해거든요. 병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쳐야 되는데 1년 6개월도 약한데 집행유예 했다. 그 당시에 아마 뭐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에서 그 정도라면 형을 때려서 아마 그 구속을 시킨 것보다도 형을 살렸어야 되는데도 살리질 않고 집행유예는 풀어준 거잖아요. 예. 풀어줬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범행 장소를 같은 신림동으로 택했던 건 아닌지 13년이 지났는데 반성은커녕 결국 2010년에 범행 발생 장소와 지금 그 난동을 벌이면서 돌아다니는 곳이 거의 신림역 주변 그 동네였던 거예요. 같은 거리에서 이번에 흉기까지 들고 난동을 벌인 겁니다. 살인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참 모방 범죄를 꿈꿉니까? 세상에 할 게 없어서 같은 장소에 나도 살인을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나선 황당한 남성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24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틀 뒤 26일 신림역에서 내가 한국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 정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다행히도 지난 새벽 1시 44분, 오늘 새벽 1시 44분에 20대 남성이 112에 자수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협박 혐의로 체포를 했고 지금 자세한 이런 동기, 이 협박 동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뭐 신림역에 근처에 가지 않는 분들이라도 어디서도 또 다른 이런 모방 범죄가 있을까 봐 많은 분들이 불안했습니다. 예. 아니 이러면 지금 신림동 사시는 분들, 아니 신림동 안 살아도 거기서 뭐 장사를 하신다든가 지나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그런데 이게 신림동의 문제뿐일까요? 서울의 다른 곳 동대문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신림동 사건 일주일 전에 서울 제기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 거기서 보면 그 연두색 조끼를 입은 남성이 뭘 들고 있네. 저렇게 뭐 뭔가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 뭔가 들고 있는 저게 뭐냐면 39cm 길이의 흉기입니다. 와. 굉장히 긴 흉기인데 거의 40cm짜리 그렇죠. 그거를 들고 시장 골목을 저렇게 활보하면서 시민들을 향해서 흉기를 막 들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깜짝 놀라서 막 뒷걸음질 치고 욕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급기야는 흉기를 저렇게 막 들면서 시장 상인들한테 욕설을 퍼부으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야, 저 걷는 거 보세요 지금. 아니 대체 시장에서 왜 저러는 겁니까? 이거 식당에서 본인이 먹은 밥값 나 못 내겠다, 내지 않겠다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쫓겨난 상황인데요. 이 당시에 이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 1시간 이상을 난동을 부렸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음식값을 갖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내지 않으니까 이 식당 주인이 내쫓아냈는데 그때 만취 상태인 이 남성이요. 식당에 있던 한 40cm 길이 가까이 되는 흉기 들고 70대 식당 주인 그리고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위협을 한 겁니다. 그렇네. 결국 이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
발생하지 않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요? 이 남성은요 특수협박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 9월에 출소를 한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재범이네. 그러니까 이게 재범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3년 안에 저지른 누범이기 때문에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저 팀장님, 네네. 지금 재범이라는 것 때문에 뭐 수사 경험을 해보시면 이렇게 한번 뭐 흉기 난동을 벌였거나 사람들 앞에서 병을 깨거나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저런 짓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후회나 반성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과를 따지는 이유는 물론 전과자라고 해서 모두 다 재범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과자, 즉 전에 범죄했던 사람이 같은 범죄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 자기 화난다고 이 아무거나 들고 다니면서 그게 바로 묻지마 범죄이잖아요. 묻지마 범죄 요즘 잇따르니까요. 아예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울 정도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다고요. 어떤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사건이 벌어지니까 24일 보니까 호신용품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자기 몸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트렌드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키워드가 1위부터 4위까지가 호신용품인데 그 중에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삼단봉. 삼단봉 혹시 아세요? 경찰들 들고 다니시는 그렇죠. 거? 요거를 3번을 뽑거든요. 어. 그걸로 이제 손목이라든지 자기가 쓸 거고 그 다음에 3위 정도는 스프레이. 스프레이, 스프레이 호신용 가시죠? 스프레이. 그렇죠. 후추 들어있는 그 매운 거. 어. 그 다음에 그 4위가 전기 충격기라고 합니다. 전기 충격기. 그거 누르면 불꽃이 팍 튀지 않습니까? 거북이 무섭죠. 그거 한번 다면은 그냥 쓰러지나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약한 것도 있고 어. 강한 거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안 쓰러지지만 네. 장윤미 변호사님은 쓰러질 거예요. 어, 사람들과 틀립니다.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렇죠. 어떻든 간에 뭐 모형 대적원도 있고 가스 분사기, 가스총도 하는데 네. 가스총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나 못 갖고 다니는군요. 그렇죠. 전과가 있다거나 21세 이상이 갖고 다니는데 그건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은 쓸 수가 없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사건으로 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번에 피해자 호신용품을- 남성이었어요. 숨진 분은. 그렇죠. 전부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성들이 호신용품을 갖고 다니는데 호신용품을 갖고 다니는 것도 찬성하지만 그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당 방위 시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다니다가 또 나 화난다고 나 이런 거 있어 생각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처벌 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한다는 거예요.